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승호 원장입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항상 기, 혈, 수 세 가지를 꼽습니다. 기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활동력, 성장 능력, 에너지의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라고 할 수 있고, 혈은 그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리고 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액,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 활동, 촉촉함, 분비샘, 매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그 마지막 단계, 세포 차원에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든 기혈수가 제대로 돌아갔을 때 세포 차원으로 우리가 물질을 잘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줬을 때 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변하면서 회복력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똑같아요. 기혈수로 구분지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식물한테도 똑같이 기혈수가 중요해요. 식물한테 기라는 것은 에너지 합성 능력,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작용, 생장. 태양이 없으면 식물은 성장할 수 없죠. 그리고 에너지 합성도 안 되고 생명 활동이 멈추겠죠.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 작용이나 생장을 기의 활동, 에너지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의 활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진액, 생명체의 특징인 촉촉함을 유지시키고 가장 중요한 작용인 수분대사를 만들어내는 그 작용을 수의 작용, 진액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가 부족한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햇빛이 만약에 차단이 됐다,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분 대사가 잘 안 됐을 때, 수분이 모자라거나 수분이 전달이 안 됐을 때 마르겠죠. 잎이 건조해지고 수분이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해졌을 때 잎의 부피라든지 어떤 사이즈를 키우지를 못하고 정상적인 색깔이 안 나오고 식물이 누렇게 뜬다든가 영양 결핍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토양의 상태가 나빴을 때, 부족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몸에서 혈이 부족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징후가 혈색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발그레하고 사람이 핏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창백하다, 푸르스름하고 허연색으로 핏기가 없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다 혈 부족이겠죠. 그리고 몸에 진액이 부족했을 때는 건조 증상,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코 점막이 건조해지고 소화기가 건조해지면서 속이 쓰리고 역류를 하고 모든 안팎으로 피부, 내장, 안과 밖이 다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액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기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은 깔아집니다. 움직이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자꾸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에너지가 안 나고 피곤하고 깔아앉아 버려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졌을 때 기혈수의 부족 증상이 잘 나타나느냐, 가장 허약한, 기가 허약한 상태를 예를 들면 소화기가 제일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냉증이 생겨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에너지를 합성하고 동물 기준으로는 열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대사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소화기 작동 안 하고 장기에서 에너지 활동이 없으니까 모든 장기가 냉증이 생기고 에너지 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육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차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기 쪽 문제에서 위하수, 소화기가 처지고 배에서 물소리가 나는 현상. 이 소화기는 어느 정도 소화액을 내놓고 어느 정도 근육의 활동, 열이 있어야지 차가운 음식이 들어와도 이겨내고 강한 소화액으로 질긴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의 근육이 약하고 소화기의 온도도 안 돼. 그러니까 위가 항상 차갑고 처져 있고 물소리가 납니다. 에너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족 냉증이 있고 추위를 못 견뎌요. 근육, 몸의 전체적인 근육도 약해지지만 폐, 횡격막 이런 말을 하는데 드는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말소리가 작아지고 숨이 깊게 안 들어가는 증상이 생기고 또 몸 안에 에너지가 빠지지 않게 근육과 피부가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막아주는 힘이 없어요. 이걸 고표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생성도 잘 안 되지만 후루룩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증상들로 좀 힘들어해요.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설사, 에너지 흡수도 안 되고 에너지가 빠져
빠져나가는 증상. 시커 먹었는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변이 무르고 설사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땀, 조금만 땀을 흘려도 기가 빠지고 사우나 같은데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운이 축축축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나 포진 같은데 잘 걸려요. 헤르페스 같은 거 잘 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이 잘 됩니다. 자, 기혈수가 약한 계통 중에서 가장 허약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기가 약하고 에너지 활동이 안 되는 계통, 소화기, 냉증, 근육, 허약한 쪽으로. 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기가 보강되지 않으면 나머지 이런 혈이나 술을 보강할 수가 없어요. 왜? 소화기가 흡수 하나도 못해요. 좋은 거 혈이나 술을 넣어줘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허약한 사람은 가장 먼저 기부터 보강을 해야 된다. 기를 보강한다 하는 것은 근육에 탄력을 만들고 소화기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약재로는 황기, 인삼, 대추 이런 계통이에요. 황기, 인삼 조합은 열을 내주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상승시키고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게 소화기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위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위에서 물소리 나는 걸 탄력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면서 물소리가 안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기가 다운되어 있는 환자 계통인 위하소 환자는 배에서 맨날 물소리가 나는데 이 계통으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물소리가 안 나고 소화가 된다, 흡수가 된다. 그러면서 흡수가 됐으니까 설사가 멈추고 땀이 많이 나던 게 멈추면서 기력이 덜 빠지는 형태가 되고 감기를 덜 하게 되고 기력이 생기니까 말소리에 힘이 생기고 추위를 덜 타게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기혈수가 동시에 많이 부족해진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아주 허약해진 상태에서는 딱 하나를 골라서 보강을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좀 허약해졌다,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허약해졌다 이러면 동시에 넣어주면 서로를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를 보강하는 거, 그 다음에 혈을 보충해 주는 거, 반삼, 홍화, 진액을 보충해 주는 거, 사삼, 맹문동, 산약, 백봉령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조합만 해줘도 괜찮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처방을 통해서도 환자들을 케어하지만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전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제 목적은 기를 올리고 혈이 보충되고 진액이 충만할 수 있게 골고루 보강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제품 애용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피드백이 좋은 분들이 저희 제품 싹 다 먹는 분들이에요. 왜냐? 그런 조합을 통해서 기혈수가 골고루 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승우고 서초보감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시한 제품은 첫째로 환사종, 산약 백봉령, 사삼 맹문동, 구기자 감구, 단삼 홍화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드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기, 곽향 조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톡톡 제품인데 천도 시로 용융해서 순수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분대사,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 이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 환사종이랑 조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샘플로 수분톡톡 요런 포가 3g짜리 포가 10개 들어있어요.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물에 500cc에 한 포씩 넣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기가 허한 경우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독으로 오지 않아요. 혈허와 진액고갈이 같이 겹쳐서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장기 먼저 접근을 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허한 경우와 진액이 고갈된 경우가 이렇게 겹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너지가 없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몸이 차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다운 현상, 기허, 기담, 진액이 같이 고갈됐단 말이에요. 진액의 고갈 증상은 전부 다 건조 증상으로 나와요. 눈, 코, 입, 머리, 피부, 안과 박 전부 다 건조 증상으로 나옵니다. 뭐 안 건조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몸은 다 촉촉해야 되고 생명력이 왕성했을 때 몸은 매끄럽고 촉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몸에 손톱이 건조해지고 손바닥이 건조해지고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가렵고 소화가 안 돼서 맨날 더부룩하고. 자, 기허에서도 이 무력하고 소화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무력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랑 진액이 고갈이 돼서 소화 안 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진액이 많이 고갈이 되면 첫째로 점막이 말라요. 위 속에 점막이 코팅이 돼 있고 이걸 통해서
강한 위산이 나왔을 때도 소화를 해내며 위 벽을 보호하고 다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점막이 사라졌다.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쓰리고 소화가 느려져. 매끄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염도 생기겠죠. 이게 점점점 심해졌을 때 위염이 위축성 위염, 점막이 다 날아간 건조한 상태, 위축성 위염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갔을 때 점막의 보호 능력이 없으니까 세포 변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세포 변형이 누적이 되는 것을 장상폐화생이라고 그래요. 자, 소화기 라인, 입부터 항문까지예요. 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입안이 건조하고 혀가 갈라지고 목구멍이 마르고 식도가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고 음식을 삼켰을 때 자꾸 걸리는 느낌을 받고 위에 들어가서도 자꾸 머무르고 뭔가 불쾌하고, 거기서 자극을 못 견디니까 위 점막이 괴롭다고 역류시키고, 그러니까 또 식도가 상하고, 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진액고갈로 고생을 해요. 건조 증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몸 안에 촉촉한 수분 대사가 되지 않는다. 소화기 입부터 항문까지 다 건조해지는지 알겠어. 쭉 내려갔을 때 위를 지나서 대장까지 건조해지니까 변비가 오겠죠.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소화기 말고 또 어디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폐가 문제가 생기겠죠. 폐도 기관지부터 폐까지 다 촉촉해야 됩니다. 안에서 건조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호흡기잖아요. 코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데까지예요. 뭐가 생기겠어요? 코 점막이 말라서 비염, 축농증, 이 코 점막에 건조가 불러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건조하고 손상되니까 자꾸 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지가 말라버리니까 기침을 하고, 폐 건조는 피부의 문제와 동반됩니다. 폐의 특성과 피부의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은 다 피부가 건조해요. 진액 고갈이 오장육부 몸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당연히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가 위장을 포함한 소화기 그리고 호흡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진액이 고갈돼서 문제가 생기는 장기 두 가지는 소화기와 호흡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건조감이 많이 생겼어. 그럼 딱 살펴봐. 이게 소화기냐 호흡기냐. 피부도 호흡기에 속해요. 소화기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우리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게 위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재 수준에서는 산약, 백곡영조합을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식품 수준으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촉촉하고 물기 많은 채소들, 배추 같은 거, 아삭아삭하고 물기 많은 채소들을 많이 먹어주면 위 점막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폐의 건조, 호흡기의 건조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약재는 사삼과 맹문동인데, 이게 가장 좋아요. 밤에 기침하고 건조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비염, 축농증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폐도 기침도 멋지만 피부가 건조감이 사라져요. 이게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이걸 꾸준히 먹게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부족한 진액, 호흡을 방해하던 건조감, 그걸 해소해 주기 때문에 안팎으로 건조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식품으로는 우리가 촉촉한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배, 도라지, 두유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매끈매끈 촉촉한 호흡기와 피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소화도 못 시키고 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몸도 차고 허약하고 막 그래. 근데 막 건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입안도 건조하고 호흡기도 건조하고 기침도 하고 메마른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우선순위는 기와 진액 중에 진액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됩니다. 비율 조정을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증상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그걸 보강해 주는 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만약 진액이 고갈된 상태, 막 건조하고 이 메마른 현상이 있고 소화기나 폐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인삼, 황기 같은 기를 보호해주는 열성 약재만 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에 의해서 건조가 팍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진액을 더 마르게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따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 허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가 허한데 만약 진액만 넣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설사를 해버려요. 그냥 쫙 흘러내려버려요. 그리고 이걸 흡수해낼 소화기에 힘도 없어.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은 기를 같이 보강을 해줘야 돼요. 같이 보강을 해주되 누가 더 우선순위냐. 예를 들어서 무기력하고 허약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물소리가 심하고 더위보다는 추위를 훨씬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입도 건조하고 약간 목도 칼칼하고 그래. 심한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기를 더 보강을 해줘야 돼. 진액보다
기를 더 보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맨날 물소리 나고 설사하고 그러는 사람한테 이런 진액을 함유한 약재를 주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해줘야지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는 엔진을 돌리는 힘이에요. 에너지. 진액은 윤활유예요. 윤활유. 이 두 개를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엔진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윤활유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윤활유가 지 혼자 있다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엔진에 이 에너지 생성 작용이 있어야 돼요. 폭발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은 항상 상호 보완적이지 따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조금 더 약한지를 보면서 무엇을 더 우위로 채워줄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혈수 간단해서 기혈수 채워주면 되겠네 싶지만 여기서 약간의 복잡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 수준에서 먹는 것들은 같이만 안 먹으면 돼요. 동시에 먹지만 않고 약재가 따로따로 작용할 수 있게 구분해서 드셔주기만 하면 돼요. 기를 올리는 약재들은 상기를 시켜요. 황기, 인삼 이렇게 끌어올리는 약재고,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진정시키는 작용이 훨씬 더 강하고 매끄럽게 해주는 작용, 물질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용하는 시점이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밤에 먹으면 기를 확 올리잖아요. 제가 밤에 운동하지 마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를 올리는 행위는, 흥분하는 행위나 황기, 인삼을 먹는 행위는 밤에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낮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밤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뭐 낮에 먹어도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기를 올리니까 밤에만 먹지 마라. 잠 못 자요. 상기가 돼서. 물론 기가 너무 허약해서 못 자는 사람들은 또 밤에 먹어도 잠을 오히려 더 잘 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상태를 좀 관찰하면서 대처를 해야지, 황기는 밤에 먹지 마라, 이게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기가 허약한 게 모든 증상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먹고 하루 3번 먹고 하루 6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가 올라오면서 나머지 것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자, 오늘은 기가 허한 경우와 진액이 고갈된 경우가 겹쳤을 때 어떻게 판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합으로 기혈 혹은 혈수, 이렇게 조합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혈수 중에 혈과 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서 겉과 속이 촉촉해야 된다. 그래서 속 안에 촉촉해야 되는 부분은 소화기, 그리고 호흡기. 호흡기의 다른 표현인 피부, 안과 밖이 동시에 촉촉하고 매끄러워야 된다. 이게 진액의 활동이고, 진액이 충만했을 때 모든 게 촉촉하고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건조해졌을 때는 소화기의 문제, 호흡기의 문제, 다 건조 증상, 속이 메마르고 기침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역류를 하고 이런 증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수, 진액, 몸 안에 영양분 재료, 분비샘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윤활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재료가 공급이 되는데, 그 재료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혈액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혈액만 공급해주면 되지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겹치기도 하고, 사실 진액을 보충해 줄 때 혈액을 보충해 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얘들은 소화기, 호흡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혈의 문제는 혈을 돌리고 혈을 저장하는 장기에 주로 문제가 생겨요. 혈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입니다. 심장 관련된 증상들은 요 진액 보충보다는 혈의 보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심장, 혈액을 돌리는 펌프고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은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간과 자궁. 실제 혈액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장기입니다. 간은 혈액을 보관하고 재생하고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관 안에 혈액이나 심장에서 돌리는 혈액 양을 줄여요. 밤에 잘 때는. 그게 다 어디로 가냐? 일단 간으로 이렇게 다 수렴을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활동을 할 때 다시 다 끄집어내서 씁니다. 실제 우리가 동물의 간을 이렇게 보면 거의 핏덩어리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혈액을 함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 안에 기껏 해봐야 5리터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간을 이렇게 들어보면 좋게 1kg 이상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리터 정도는 저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밤에는 더 많이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간 이외에 자궁도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진액이 모자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랑 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랑 구분이 돼요. 즉, 이 장기의 문제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장은 펌프고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초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심장은 감정의 장기이기 때문에 불면, 불안,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항상 같이 끼고 나타납니다. 감정의 발현은 항상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허약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의 문제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혈액의 문제, 혈액의 부족에 들어가게 되면 생리통, 불면, 빈혈, 불임. 자궁에 혈이 부족하면 여성 생식기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간의 혈액이 부족해지고 간의 합성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피로를 느낄 거고 물질 부족에 시달려요. 손톱이 잘 형성이 잘 안 되고 눈이 피곤하고 모발의 상태가 나빠져요. 탈모가 일어나고 모발이 가늘어지겠죠. 저장하는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보강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쪽에서는 소화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방식, 호흡기를 촉촉하게 하는 약재들로 대응하는 거고, 근데 심장이 약해졌을 때는 보혈의 기능이 강한 약재들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당기, 지황, 단삼, 홍화. 재료를 만들어주는 약재 플러스 뚫고 지나가는 약재. 혈의 문제는 혈액 자체의 문제 플러스 혈관의 문제를 항상 끼고 있어요. 혈액의 능력이 약하고 혈액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말초 쪽으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재료만 넣어줘서는 안 되고 뚫고 지나가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를 같이 쓰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간에 저장하는, 합성하고 저장하는 혈액의 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구기자라든가 산수유, 감국 같은 미세한 원소들로 혈액의 조성을 맞춰주는 작업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도 부족하고 진액도 부족한 것 같아. 소화도 안 되고 위염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호흡기, 기침, 호흡기 질환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불면 불안도 있고 생리통, 빈혈, 불임, 피로 그런 혈이 부족한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특히 말초순환장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게 너무나 두드러진다. 근데 소화가 안 돼. 뭘 더 우위에 둘 거냐? 대부분 심장을 우위에 둬야 됩니다. 왜? 심장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진액을 많이 넣어줘도 이까지 도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뚫어주고 이동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진액을 넣어준다고 해도 얘가 안 받쳐주면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개의 문제가 있을 때 요걸 더 우위로 두는 경향이 있는데, 또 여기서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야, 이걸 넣었어. 이걸 줬어. 근데 얘 소화기가 건조하고 위험이 있고 소화기가 받쳐주지 않아. 그러면 이걸 받아내지를 않아요.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혈과 진액이 뭐가 우선순위에 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야. 같이 보강해줘야 돼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면 산약, 백복령 이런 걸로 다스려주면서 결론적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넣어서 채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혈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거 계속 넣어줘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는 소화기가 약하면 일단 최우선순위야. 다른 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해결이 되면 빨리빨리 이런 것들로 같이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증상들 위주로 있고 소화기 나 잘 먹고 크게 문제가 없어, 그리고 기침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이것만 계속 보강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걸 주면 몸이 계속 변해요. 혈액의 조성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뚫리면서 모든 증상들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그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심장이 펌핑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필요한데 보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은 운동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또 기허가 포함이 돼 있어. 기가 허해. 그런데 기를 올려주는 약재는 상기시키고 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혈을 보강해 주는 거랑 좀 상충이 됩니다. 불면 불안이 심한데 엄청 허약하고 설사도 하고 다운이 돼 있어. 혈과 진액이 부족한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이 힘들어서 상열이 되고 불안하고 불면이 있고 몸이 건조하고 진액 고갈까지 쫙 있어. 물질적인 게 부족한 증상들이 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물질적인 게 부족하고 진액이 고갈돼 있기 때문에 속이든 겉이든 다 좀 마르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변비 경향이 있습니다. 기를 보강해 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변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기를 올려주는 약재들, 상기, 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약재들은 주로 설사하고 속이 찬 사람한테 쓴단 말이죠. 기, 혈수 나 다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변비 경향이야. 그러면 혈,
수, 요게 더 부족한 거예요. 기를 올려주는 약제를 쓰면 이 변비 경향이 강해지고 속이 더 건조해져요. 100%. 그래서 기혈수 나 다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뭘 먼저 보강을 할 거냐? 요걸 보면 돼. 변비냐 아니냐. 변비면 기는 일단 제껴둬야 돼요. 혈수, 요거를 그냥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약제들 다 물질적인 약제들을 쓰게 되면 이 변비 경향이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근데 저것만 주구장창 쓰다 보면 기가 허약한 거는 그대로 보강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변비가 약간 설사 경향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 요때 기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기를 보강하는 걸 먹어주면 요게 이제 다시 바나나 변으로 바뀝니다. 최종적인 대사의 산물들, 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변비 경향이야. 그러면 혈이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나 설사 경향이야. 흡수를 잘 못해. 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빠져. 그러면 기가 허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기를 보강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뭐가 약한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잖아요. 변의 형태.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난 건데,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명확하게 딱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 변비도 있고 식욕이라든지 배고픔의 형태, 이런 것도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땀의 형태,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증상들을 통해서 기혈수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변비에 대해서 딱 얘기하다가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소비자들, 환자들이 나는 어떤 경향일까? 라는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 좋은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기혈수가 약해졌을 때 어떤 식의 약제들이나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기, 혈, 수, 혈과 수를 물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얘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조 증상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되고, 얘는 건조 증상이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건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을 때 혈과 수를 더 보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더 건조 증상이냐? 자, 변의 형태를 먼저 보면 기가 허한 쪽은 흡수가 안 되고 근육의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설사 경향이 더 많이 생길 거고, 혈과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변비 경향이 더 많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뭐가 더 많아요? 변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을 쪼그라뜨리고 몸에 진액을 다 고갈시켜 놨어요. 그래서 변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징후, 배고픔을 느끼냐 안 느끼냐, 요게 기준이 돼요. 기가 허한 사람은 무력증이 생겨 있어요. 위가 무기력하고 음식을 받아낼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미 아까 들어온 음식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기가 허하지 않은 사람들, 혈과 수가 부족한 사람들, 몸 안이 고갈됐고 건조해지고 말라져 있잖아요. 자극을 받으면서 신호를 강하게 보내요. 건조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열을 느끼면서 빨리빨리 뭐라도 좀 들어와서 나를 좀 촉촉하게 해줘,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허기가 엄청 많이 지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자꾸 폭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가 허한 사람은 온도 측면에서 냉증 경향이 훨씬 더 강하고, 여름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겨울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추위에 대해서 견디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손발이 너무 시려서 양말도 신고 자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혈과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열의 증상들을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어떤 현상? 첫째로 열이 조절이 안 되니까 상열 증상. 상열이 있으면서 동시에 밑에가 차갑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하지만 열의 징후가 위로 떴다라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뜨는 열도 하나도 없고 냉증 위주로만 나오는 사람들은 기가 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이 어디든 어느 부위가 됐든 손발의 열이 됐든 불쾌한 열이에요. 불쾌한 열. 좋은 열이 아니고 불쾌한 열. 땀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열이 많다, 이런 것들은 진액과 혈이 부족해서 장기들이 냉각이 안 되고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가 허한 경우에 땀을 흘렸을 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데 혈과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 빠지는 현상이 기가 허한 사람보다는 비교적 덜하다. 100% 이 경향성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헷갈릴 때 내가 기를 먼저 보충해야 되나 아니면 혈과 진액이 부족하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있어서 이 두 가지, 변과 배고픔의 신호, 위의 신호,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설사가 잦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을 보충해주는 약재들이나 진액, 신선한 채소라든지 물기 많은 채소들을 이 사람들한테 주면 당연히 그걸 소화를 못하고 다 설사를 해버리고 기가 더 빠지겠죠. 흡수를 못해서. 그러면 기가 약한 사람들은 평생 그런 걸 피하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기를 보강을 해줘서 설사가 좀 정상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혈과 수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기가 허약한 사람들이 혈과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 일단 첫 번째 단계인 흡수 상태가 안 되고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요거부터 흘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넣어줘야 됩니다. 순서가 황기나 인삼 이런 걸로 기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배고프지 않는 사람,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이런 거 보혈, 진액 이런 것들 넣어주잖아요. 배고픔이 싹 사라져버려요. 더 사라져버려요. 촛불이 막 꺼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확 재료를 넣어준다고 해서 촛불이 확 살아나질 않아요. 촛불부터 조금 불씨를 크게 키운 다음에 재료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가 허한 사람들은 기 보충이 우선이다. 근데 혈과 수가 부족한 사람한테 기 보충이 강하게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열이 많고 안쪽이 건조해져 있고 건조나 재료 부족이지 열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료만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지 막 열을 넣어주고 수축력을 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주면 건조와 재료 부족이 더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보충을 해줬을 때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기혈수 허약한 게 같이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조금씩 별도로 지나치지 않게 골고루 보충을 해줬을 때는 괜찮게 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를 보강하는 것은 항상 에너지와 근육 보강, 즉 운동이 병행이 돼야지 우리가 기초 대사량과 근육의 양을 통해서 몸에 열도 만들고 배고픈 신호도 만들고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고 피부, 땀을 막아주는 기능을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혈수를 보강하는 작업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세포 차원의 영양분이 거기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해서 에너지가 활성화되게 하고 재료를 넣어주고 세포 차원에서 분비액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몸이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충분히 갖춰졌고 여유분이 생겼을 때 몸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바탕으로 몸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쪽이 더 부족한지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자칫 어떤 체질을 구분을 한다. 나는 기가 허하고 뭐 소음인이야. 그래서 나는 맨날 이런 쪽을 먹어야 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체질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체질이든 나중에 혈과 수 이런 걸 보강해주는 재료로 자꾸 몸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민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 허약해서 잘 흡수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차고. 그런 사람들은 요 전 작업이 안 돼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전 작업이 끝나면 이걸로 넘어와야 돼. 체질식, 편중된 식사 이런 것은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회복했을 때는 다 잘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최종적으로는 다 흡수하고 그걸 영양화 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구분지어서 드시는 것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와요. 설사하지 않으면 골고루 드셔라. 다 드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